바이든 행정부의 비축류 방출 이후 개솔린 가격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솔린 가격이 높은 수준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신차의 연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비 기준이 현행보다 2배가량 높아질 전망입니다.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흑인 인형에 목을 걸어 매달아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에겐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스카 시상식 생방송 중 진행자를 폭행해 논란이 된 배우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 회원을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급등하고 있는 미국의 기름값을 잡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하면서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가스값 완화책에 대한 효과는 실생활에 크게 와닿지 않는 수준이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2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한 지 하루가 지난 오늘 휘발유 가격은 1센트 떨어졌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가격도 떨어졌지만 5달러 후반대에 머물면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They say it's the war in Ukraine and I get that too, but wait a minute, just another excuse. We have refineries right across the bridge. We should be able to have cheaper gas here, so they're just gouging us. 일주일 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가격은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휘발유값 고공행진은 일단 멈췄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인 만큼 추가적으로 크게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It doesn't mean a lot for drivers, so they are probably never going to really be able to pinpoint the savings associated with this release. It will save them some money, but it isn't going to be a lot of money and it isn't going to happen overnight, so it isn't going to be obvious.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에 휘발유값 폭등까지 주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본격적인 경제 활동에 나선 주민들은 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Cuts into everybody's bottom line. It affects everything, the food prices, what you pay for every single item because they're all shipped, moved one way or another by gas, right? 이런 상황에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스세 환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운전자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00씩 나눠주겠다는 건데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가스값 완화 방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주유비가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주에선 살인적인 수준의 휘발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연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오는 2026년형 자동차부터 연비 기준을 기존 갤런당 평균 24마일에서 40마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제시한 연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각 자동차 제조사들은 내년부터 매년 연비를 8%씩 올리고 2026년에는 연비를 10% 개선해야 합니다. Model year 21 vehicles, the standard is 36 miles per gallon. By 2026, we'll be over 48. So what that means is a 33% gain. It means if you're filling up 4 times a month, that would become 3 times a month by model year 2026 based on those averages. And of course, that would save a typical American household hundreds of dollars.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갤런당 평균 4달러 22센트까지 급등한 가운데 새 기준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간 1,400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동차 판매업계에서는 연비 기준 강화가 차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부티지지 장관은 휘발유 소비를 줄여 외국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가 떨어져 있는 흑인 봉제 인형의 주인을 찾아주겠다면서 칠판에 인형을 걸어둔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이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실 칠판에 흑인 풋볼 선수 형상을 한 봉제 인형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을 자세히 보면 목에 줄이 감겨 있습니다. 인형을 매단 사람은 이 학교의 교사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인형을 발견한 후 주인을 찾아주겠다며 칠판 위에 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치 린치를 당하는 흑인을 연상시키는 모습에 이 학교의 흑인 동료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언쟁이 벌어졌고 이 장면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인형을 매단 교사의 인종차별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He definitely should have thought about it because that could be really sensitive, especially it being an African American doll. And even like something like that, like suicidal, like it can trigger suicidal thoughts. 논란이 커지면서 한 청원 사이트엔 인형을 매단 교사의 해고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사가 평소 동성애자들을 비하하고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한 조롱 섞인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I believe that he should be removed from the school. His teaching degree should be taken away.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정직 처분하고 교육국과 함께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해당 교사가 흑인 인형이 아니었어도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면서 정직 처분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북한이 작년 한 해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4억 달러를 훔쳐갔다고 유엔 보고서가 폭로했습니다. 또 중국이 불법적으로 석탄을 해상 수출하고 있는데 국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제재 대상인 선박을 다른 배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공개적으로 고발한 주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입니다.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자체 조사와 회원국들의 보고,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북한이 2020년부터 21년 중반까지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최소 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모두 5천만 달러, 우리 돈 600억 원 이상을 훔쳤다고 고발했습니다. 또 실제로 절취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큰 4억 달러, 우리 돈 4,800억 원에 이른다는 민간 보안회사의 평가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런 사이버 해킹의 배후에는 북한 정찰 총국과 연계돼 있다고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가상화폐를 해킹하는 건 여전히 북한의 중요한 수익원이라면서 북한이 가상화폐 기업과 거래소를 멈춤 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2020년부터 1년 동안 중국 닝보항으로 석탄 55만 톤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의 석탄 수출은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특히 해상 수출을 국제 감시망에서 피하기 위해 북한은 제재 대상인 선박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배의 외관을 조작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종합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듯 여전히 해킹과 불법 수출로 거액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의 5개 기관을 제재 목록에 추가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4번째 대북 제재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비행 중이던 델타 항공 여객기의 조종석 앞유리가 깨지면서 비상 착륙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던 델타 항공 여객기는 3만 피트 상공에서 조종석 앞유리가 깨진 것이 발견돼 덴버에 비상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승객의 SNS에는 여객기 앞 유리창 전체에 금이 간 상태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앤서니 블랙 델타 항공 대변인은 유리창 균열 문제를 확인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며 이번 사태로 승객들에게 공포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덴버에 착륙하고 3시간 뒤 새 여객기를 타고 워싱턴 DC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난 2020년 LA 총영사관의 부총영사직을 역임하던 중 공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국정원 간부 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회식을 주재하면서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CCTV에서는 얼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동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씨가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췄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기억의 부정확성 그리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지난해 5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국정원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카 시상식 생방송 중 진행자를 폭행해 무리를 빚은 헐리우드 스타 윌 스미스가 결국 아카데미의 회원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윌 스미스는 오늘 성명을 내고 아카데미 회원직에서 물러나려고 하며 앞으로 이사회가 내리는 결정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상식에서 자신의 행동은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우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폭행을 가했던 크리스 록을 비롯한 주변인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윌 스미스는 지난 27일 오스카 시상식에서 무대에 난입해 당시 코미디언 크리스 록에게 자신의 아내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후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아카데미도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월드컵 16강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늘 카타르에서 열린 2022 피파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H조에 속했습니다. 대표팀은 1차전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가나와 포르투갈 순으로 격돌합니다. B조에 속한 미국은 영국과 이란에 이어 웨일스, 우크라이나, 스코틀랜드 국가 가운데 유럽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팀과 16강을 겨룰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조 추첨에서 죽음의 조로 지목된 조는 2조로 스페인과 독일, 일본 그리고 북중미 오세아니아 플레이오프 승자팀이 포함됐습니다.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유니레버의 뷰티 브랜드인 수아브의 땀 억제제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수아브의 발암 억제제 샘플 일부에서 발암 물질로 알려진 벤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수아브 24hour 프로텍션 에어로솔 발암 억제제 파우더와 수아브 24hour 프로텍션 에어로셜 발암 억제제 프레쉬 제품입니다. 당국은 벤젠은 스프레이용 압축가스에서 발견됐으며 벤젠에 노출되면 혈액암과 백혈병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지난해 제조업체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단종됐지만 현재 소매점과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리콜 제품 구매자들에 대한 변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원은 오늘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전과 기록을 없애고 무죄를 선고하는 등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204표로 처리했습니다.
또 직업 훈련과 약물 남용 치료 등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리화나 관련 제품에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정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백인에 비해 흑인 체포 비율이 높은 인종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마리화나가 향전신성 물질로서 사회에 위협이 된다며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 37개 주와 워싱턴 DC는 마리화나의 의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18개 주와 워싱턴 DC는 기호용 마리화나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20년 12월에도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당시 다수석이던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상원 관문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가구 제조기업 아이키아가 헌 가구를 반납하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전면 도입합니다. 아이키아는 고객들이 중고 가구를 다시 되팔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바이백 앤 리셀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영구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사이드 테이블이나 선반, 커피 테이블, 사무용 가구, 책장 등의 개인용 가구들로 완전히 조립된 상태에서 고장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옷장이나 침대, 소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이키아 측은 반납하는 가구들을 점검해 상태에 따라 처음 구매 가격의 최대 50%까지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아이키아는 자원 순환 사업을 위한 취지로 지난해 미국 내 37개 매장을 대상으로 바이백 앤 리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올해 항공사 선정에 이어서 2년 연속 ATW 어워즈 수상 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세계적 항공 전문 매체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가 자사를 2022년 올해의 화물 항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TW 올해의 화물 항공사 어워즈는 사업 운영과 고객 서비스, 기술 혁신, 사회 인도적 노력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한 해 화물 분야의 최고 항공사를 선정합니다. 대한항공의 선정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최악의 위기에서 그동안 쌓아온 화물 운송 노하우와 뛰어난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화물 부문에서 보인 성과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6월 21일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문화예술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하는데 BTS 멤버들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병역 특례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안철수 위원장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이 내일 BTS의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입니다. 당장 군입대 시기가 다가온 방탄소년단의 군복무 면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왜 안 되냐며 BTS의 대체복무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인수위도 관련 질문에 의견 청취는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정말로 우수한 연예인에 대해서 병역 특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충분히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원론적인 얘기였지만 BTS 소속사의 주가는 4% 넘게 뛰었습니다. 인수위는 병역 특례를 검토한 바 없고 내일 언급도 없을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BTS 병역을 면제해주자 말자 얘기가 나온 건 처음이 아닙니다. BTS를 포함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훈장은 줄 수 있을지언정 이걸 병역 특례 제도로 병역을 면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에 한 사람이 이 군대를 가게 되면 이 BTS가 깨지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가 있어서 2년 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만 30살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까지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에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자원봉사 등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특혜 시비에 부딪히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매뉴얼. 어제 경남 사천에서 공군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훈련기 2대에 나눠 타고 있던 4명의 조종사는 모두 순직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한가운데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인근 야산에서도 폭발이 일어난 뒤 검은 연기가 치솟고 그 위로 낙하산 2대가 펼쳐진 채 내려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사천시 정동면 상공에서 공군 훈련기 KT-1 2대가 충돌했습니다. 연기가 팍 이리 나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두 동가리가 이리 나가고 한쪽으로 하나는 날아가고 한쪽은 불이 던져갖고 좀 있으니까 낙하산이 첫 번째는 2개가 펼쳐갖고 먼저 이렇게 저쪽으로 날아가고. 경남 사천의 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훈련기 2대가 이륙한 지 약 10분 만에 비행기지에서 약 6km 떨어진 공중에서 부딪힌 겁니다. 훈련기마다 학생 조종사인 중위와 훈무원 신분인 비행 교수가 각각 타고 있었는데 4명 모두 순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탈출한 조종사들이 낙하산을 펴고 내려오는 장면이 목격됐지만 충돌 당시의 충격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탈출하지 못한 조종사의 시신과 부서진 비행기 파편은 수색 끝에 발견됐습니다. 잔해가 지금 흩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잔해 주변에 가재는 완전히 진압되었고 인명 수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KT-1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2인승 국산 기본 훈련기로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들이 기본 조종수를 익히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8월에 실전 배치됐는데 공중에서 훈련기가 충돌해 추락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직한 4명의 시신은 수습돼 공군 제3훈련 비행단 내 영안실에 안치됐습니다. 공군은 참모 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마련해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상의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펴졌다는 건 비상 탈출이 이뤄졌다는 건데 어째서 전원 사망한 건지, 또 교관이 타는 뒷좌석에도 조종관이 달려 있었는데 왜 충돌을 피하지 못한 건지 지금까지 파악된 사고 경위를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하산 2기가 펼쳐진 채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KT-1 훈련기 2대가 충돌한 뒤 탑승자들이 비상탈출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각 훈련기에 타고 있던 학생 조종사와 교관 4명 모두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탈출 전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은 낙하산에 매달린 탑승 인원들이 움직임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훈련기가 날개 없이 동체만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락 전 두 훈련기의 충돌이 탑승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KT-1 훈련기는 지난 2000년부터 초급 전투기 조종사들 교육에 활용돼 왔습니다. 학생 조종사가 타는 앞좌석과 교관이 앉는 뒷좌석에 각각 조종관이 설치돼 있어 비상 상황에 즉시 대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유리창이 넓어 동급 훈련기 중 최고 수준의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위치를 알려주는 전자 항법 장비도 탑재돼 안정적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공중 충돌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훈련기가 5분 간격으로 이륙한 직후 뒤따르던 기체가 앞서 날던 기체 옆쪽에서 날개 등이 부딪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륙한 훈련기는 직접 눈으로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시계 비행을, 이어서 이륙한 훈련기는
항공기 위치 등을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해 비행하는 계기 비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계기 등의 이상, 또 조종상의 문제 등 다양한 사고 원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듭니다. 공군은 참모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꾸려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한국은 신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12,000여 명 감소한 25만 9,2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약 2주 뒤 상황이 안정되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위중증 환자 추이가 안정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마스크가 가장 효율적인 방어 수단인 만큼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앞서 마스크를 벗은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은 영국. 판단의 근거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두 자릿수로 줄어든 하루 사망자 수였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달간 다시 마스크를 쓰게 했지만 치명률이 낮다며 다시 규제를 없앴습니다. BA2 subvariant of Omicron, and which we know is more infectious. We know that our vaccines work just as well against this subvariant. 3차 접종 완료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싱가포르도 며칠 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풀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폭증했던 확진자 수가 약 한 달 만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앞선 나라들처럼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최근 사망자가 늘기는 했지만 누적 치명률은 0.12%로 미국의 10분의 1, 유럽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또 정점 구간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에 가까웠기 때문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주 뒤에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른 감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줄어드는 정도가 우리가 2020년, 2021년에 경험했었던 환자의 수준이 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마스크 착용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둬야 하는. 거리 두기를 완전히 풀기 전에 국민적 방역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메뉴.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엔데믹, 즉 풍토병화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또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가 택시업계에 진출한다는 소식까지 실리콘밸리 손재권 더밀크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국내 확진 규모가 4주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걸 주목하는 보도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도 코로나에 신규 확진된 지인들이 좀 많은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4주째 한국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 즉 이제 풍토병으로 전환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다시 이제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인구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감염자 수가 이미 이제 미국과 영국이 팬데믹 정점을 치닫던 때에 비해서 3배가 넘는데요. 한국인 3명 가운데 1명이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치명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지금 0.13%로 미국과 영국의 10분의 1도 안 되고요. 이는 계절성 인플루엔자라고 하죠. 독감 사망률인 0.1%를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성인 96%가 현재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고요.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최초로 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UC 샌프란시스코 의대 교수이자 유명한 감염병 의사인 모니카 간디 씨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국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고 팬데믹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토병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뉴스 채널 CNN이 유료 스트리밍 뉴스 채널인 CNN 플러스를 선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해외 뉴스 채널 하면은 CNN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폭스뉴스나 MSNBC 등과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소유주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CNN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CNN 플러스라고 하는 뉴스 전문 유료 방송을 개시했습니다. CNN 플러스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첫 유료 뉴스 서비스인데요. 지난 1980년 CNN 개국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인 1,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이 유료 구독과 스트리밍이 방송의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월 5.99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0원에 볼 수 있습니다. CNN 플러스는 뉴스를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나 우주과학, 인종, 또 정체성 등 이제 깊이 있는 주제에 관한 기획성 뉴스를 재미있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 회사인 워너미디어가 디스커버리 채널과 지금 합병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회사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 다큐멘터리와 뉴스가 합쳐져서 팩트 기반의 새로운 뉴스 쇼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자동차 호출 서비스로 유명한 우버가 택시도 부를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버는 승차 호출 서비스를 했죠. 그래서 한때 공유경제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배달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승차 호출 서비스가 세계 각 도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우버로 기존의 택시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택시를 이제 대체한다면서 우버가 등장했는데 이제 반발이 계속 커지니까 아예 이제 택시를 포용한다는 것이죠. 우버는 이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택시를 포함한 승차 호출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불법이죠. 그래서 택시 호출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선 이것이 통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버와 택시는 경쟁 관계였죠. 하지만 우버는 최근에 이제 인력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자사 플랫폼으로 좀 유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택시도 현재 택시 기사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있죠. 또 휘발유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협력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우버와 택시가 싸우다가 결국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기사 없이 로봇이 운전하는 택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합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구글의 자율주행 서비스인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4월부터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모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좀 해왔습니다. 2009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2017년에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상용 자율주행을 처음으로 했고 2020년에는 일반인들을 태우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 챈들러에서는 택시의 운전기사 없이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버의 본고장이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이 복잡한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시 서비스가 다시 혁신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